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그 문제에다가 많은 것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이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런 분야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죠. 좌삼삼, 우삼삼, 세 번은 길게, 세 번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혼 첫날 밤에 징역 3년 하는 데가 좌삼삼, 우삼삼,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사실 그런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로 숙달된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좌삼삼, 우삼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청소년 이런 단계,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런 여자들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폭을 아주 넓게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넓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성범죄가 이 청소년 단계나 아니면은 결혼 정년기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돔을 사용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게 콘돔이 남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여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콘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느 정도 전이가 끝나고 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콘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콘돔을 여자가 추가되어서 사용을 하느냐 남자가 추가되어서 사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남녀 간에 많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콘돔이 추가되는 것이 남자가 추가되는 것보다도 여자가 추가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냥 들이대려고 하지, 그 콘돔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확하게 들이대야 되는, 덮어 씌워야 되는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히 숙달된 짝이 아니면은 매우 곤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돔이 발기가 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끼워야 되는가, 덮어 씌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둘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 합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미리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삽입전에서 어느 시점에서 남자가 콘돔을 덮어 씌우느냐 여자가 덮어 씌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숙달된 짝한테, 숙달된 그러니까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나 이런 것에서 많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많은 둘이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하에서 잘 발달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교접이 단계나 연인 간의 교접이 단계나 이러한 것은 특히 성적인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돼도 분위기가 금방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를 죽이지 않고 서로의 성격을 관여하지도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콘돔 착용 문제, 이러한 것들은 아주 학교에서부터 섬세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원활한 콘돔 착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의 애정과 어떤 행복이나 서로의 만족도가 아주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나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성행위 전에는 콘돔을 착용해라. 그거는요, 그냥 입에 발린 말입니다. 따라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해 가면서 어떤 이 대화나 분위기나 서로의 애정이나 행복을 망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교육과 세밀한 어떤 그런 깊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임 문제입니다. 이 피임 문제도 요새는 참 잘 돼가 있습니다. 피임은 피임약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임약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요새는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피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임약이 있는데 이 피임약을 쓸 때는 거의 콘돔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을 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피임약을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결코 어떻게 그게 몸에 무리가 간다고 밖에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임을 하느냐 간헐적인 피임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많고 세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이렇게 안에 어떤 기구를 넣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학교에서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교육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야동을 보고 배워야 하고, 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늑대가 멀리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성문제라는 것은 학교에서부터 아주 섬세하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래야만이 불필요한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또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애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도 없고 피임약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돔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일에 쓰이는 세척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척 문제가 잘 되기만 해도 웬만한 임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넓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전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세상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접 자격증을 금방 딴 사람하고 영접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또 자격증은 없지만은 영접업계에서 20년 30년 영접을 한 그런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업계에서 쳐주는 것도 자격증보다는 실무 경험을 많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접업계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고 뭐 선박업계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사무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은 없지만은 실무 경험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나 이 청소년 관계에 이 어떤 이런 성적 접촉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는 누구냐? 대학 교수가 과연 전문가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과연 전문가냐? 아닙니다. 대학 교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가냐? 아닙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역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론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학 교수도 이론에 빠삭하지. 그러면 진짜 전문가는 누구냐? 바로 사창가에 근무하는 여자들입니다. 뭐 사창가라고 해가지고 내 상당히 좀 미안한데 뭐 요새는 뭐 사창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유튜버를 하면서 뭐 대놓고 내가 이 뭐 비판을 하려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남녀관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대학 교수가 남녀관계를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남녀관계를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는 누구냐? 바로 이 사창가에 있는 여자가 전문가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러한 여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남녀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하고 관계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너무도 많은 남자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자격증은 없지만은 실무 경험이 아주 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여자의 고유 직업입니다. 그리고 엄연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문가가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런 것을 비하하고 이런 걸 깎아내릴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남자를 떼고 붙일 때, 즉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에 위험에 처했을 때, 떼고 붙일 때 남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발기되어 있는가 발기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위험한 상황인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가, 이러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폭하거나 성격이 아주 거칠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자가 발기가 되어 있으면 차라리 윗입으로 한번 빼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지속이 된다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니 자꾸 그래서 하면은 니 고발해본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개방된 장소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그냥 한마디 툭 농담삼아 툭 던지면은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니 자꾸 그래서 하면 고발해본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에 대한 것은 아주 세밀하게 교육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성만 그러냐 하면 남성도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이 손기술이 그렇습니다. 이 손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애무와 어떤 행복과 어떤 이런 것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신체 부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도 이러한 그 교육이 어느 선에서는 허용이 되고 어느 선에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그 교육도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남성이 어느 정도 적당한 이 선에서 이 손기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미리미리 학교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성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어떨 때는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임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침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남자로 돌아가고 저녁에는 남자가 여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이라는 건 여자는 남자도 마음대로 마음이 내가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여자다. 이게 바로 젠더 교육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성별이 100가지는 된다. 여러분, 남녀의 성별이 왜 100가지나 되지요? 이게 바로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성교육이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교육이 아니고 사기교육이며 돈교육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교육으로 위장한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당금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탕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바로 여탕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젠더 교육입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위장한 이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좌삼삼 우삼삼 세 번은 길게 세 번은 짧게 뭐 때문에 이 소리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성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남녀의 성이 왜 나쁜 것입니까? 성은 감추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을 왜 감춥니까? 성이 왜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연인하고 관계할 수 있지요. 그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왜 합니까?
박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애를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게 왜 추악한 것입니까? 그게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추악하다고 죄가 된다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야만 돈이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논리가 통상하고 어떤 법이 제정될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선진국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이 벌거벗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선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지요. 뭐 사람들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뭐 인정된 선진국이 아니죠. 아마 우리나라도 참 많은 나쁜 짓을 해야 아마 이 해수욕장에서 벌거벗고 또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애들이 벌거벗고 또 집에 이 햇빛이 많은 곳 아니 드는 곳에서 이 벌거벗고 선탠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는 참 앞으로도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선진국이다. 우리도 아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야 해수욕장에서 온몸을 덮어 씌우고 또 조그만 애들도 분수대 앞에서 옷을 다 입고 그렇게 풍덩풍덩하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우리나라도 선탠할 때 벗고 하고 집에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에 쏙 들어가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벌거벗고 혼자서 선팅하고 뭐 해수욕장에 가도 보면은 또 누드 해수욕장도 외국에는 많이 있지요. 그런 거 생기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쁜 짓 참 많이 해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내 이래 봅니다. 참 이 선진국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 선진국 되려고 하면은 청춘 남녀 여러분 뭐했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또 지역 경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고 또 숙박업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이 짝이 내 짝인가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한평생 해로갈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임 같은 거 좀 잘 하시고요. 그러고 참 피곤한 나라인데 우리 기혼자 여러분 지금 애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망함을 넘어서 소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우리 국민연금을 위해서 우리 의료보험 제도를 위해서 우리 사회보장 제도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기혼자는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아야 애정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행복도 커지고 안정도 커집니다. 부부가 박지 않으면 사랑도 없어지고 애정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집니다. 부부가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지 남편이 박는지 누가 박는지 뭘 박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오른쪽 커브에 참 주의하세요. 어려운 얘기를 내가 또 합니다. 어쨌든 청춘 남녀는 떡이라고 했고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습니다.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떡이 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떡집 사장이 아침에 긴 떡도 치고 짧은 떡도 치고 또 두꺼운 떡도 치고 얇은 떡도 치고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뭐 하루 종일 떡이 쳐대니까 떡집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지 남편이 박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나무도 받고 재밌 때는 바위도 받고 강간도 받고 지역 때는 뭐 콘크리트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바가 되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앞으로 나쁜 짓 많이 해야 됩니다. 선진국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선진국 됩시다.